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중세 국어의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국 시작합니다. 자,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한번 읊어볼까? 시작. 그렇지. 에게에서 에게로 와서 고라고 하고, 먼저 에를 꺼내볼게. 부사격 조사 에가 중세국어 시계에는 어이 형태 말고도 아이와 여이도 있었어. 그래서 앞말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는 아이가 결합했고 음성 모음일 때는 어이가 결합했어. 그리고 앞말의 끄듬절 모음이 이나 단모음 이일 때에는 여이가 결합했어. 지금부터 편의상 어이, 아이, 여이를 예로 발음할게. 강의 옛말인 가람은 끄듬절이 양성 모음이어서 양성 계열인 에가 결합하여 가람에가 되었고 연철이 적용돼서 가라메가 되었네. 가람의 형태를 보고도 부사격 조사 에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체언 그릇은 끄듬절이 음성 모음이어서 음성 계열인 에가 결합하여 그릇에가 되었고 연철이 적용돼서 그릇에가 되었네. 그릇에를 보고도 부사격 조사 에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체언 머리는 끄듬절의 모음이 이이기 때문에 예가 결합해서 머리예가 되었네. 머리예는 직관적으로 부사격 조사 예를 찾을 수 있겠다. 이번에는 부사격 조사 으로를 꺼내보자. 중세국어 시기에는 부사격 조사 으로 형태 말고도 아로도 있었어. 앞말의 끄듬절 모음이 양성일 때에는 양성 계열인 아로가 결합했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음성 계열인 으로가 결합했어. 마음의 옛말인 마잠은 끄듬절이 양성 모음이어서 양성 계열인 아로가 결합하여 마잠 아로가 되었고 연철이 적용돼서 마자마로가 되었네. 마자마로를 보고 부사격 조사 아로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동력은 끄듬절이 음성 모음이어서 음성 계열인 으로가 결합하여 동력 으로가 되었고 연철이 적용돼서 동력으로가 되었네. 동력으로를 보고 부사격 조사 으로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중세국어 시기에 부사격 조사 에와 의도 있었어. 딱 보는 순간 감이 오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관형격 조사 에, 의와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이 둘은 형태만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 즉 문장 성분을 따져서 구별해야 돼. 에와 의가 결합한 말이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새별이 낮에 도다니 해석하면 새별이 낮에 도드니가 되겠네. 여기서 낮에를 보자. 낮에는 낮과 에가 결합한 말인데 앞말 낮에는 양성 모음이 있으니까 양성 계열인 에가 결합하였고 연철이 적용돼서 낮에가 되었네. 뒤에 이어진 도다니는 용언이야. 즉 돋긴 돋았는데 낮에 돋았네. 따라서 낮에가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에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것이지. 성의 나자가 해석하면 성의 나가가 되겠네. 여기서 성의를 보자. 성의는 성과 의가 결합한 말인데 앞말 성에는 음성 모음이 있으니까 음성 계열인 의가 결합해서 성의가 되었네. 뒤에 이어진 나자가가 용언이야. 즉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성에 나아갔네. 따라서 성의가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의는 부사격 조사로 판단할 수 있겠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줄게. 관형격 조사 에와 의는 유정명사에 결합한다고 했지. 그럼 만약에
에와 의가 결합한 체언이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인 경우라면? 그렇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 즉, 낮에와 성의에서 봤듯이 낮과 성은 무정명사잖아. 따라서 체언만 보고도 에의가 부사격 조사인지 관형격 조사인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밖에도 현대와는 다른 형태의 부사격 조사들이 있었는데 다려는 에게의 의미를 지닌 현대 국어의 덜어의 옛 형태고 끼는 현대 국어의 깨의 옛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고전 시가에서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자. 부사격 조사를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번에는 현대 국어의 혹격 조사를 한번 읊어볼까? 시작! 그렇지. 아야, 이여, 이시여. 현대 국어의 혹격 조사에는 아야, 이여, 이시여가 있었잖아. 중세 국어 시기에도 아야, 이여가 쓰였어. 그리고 특별히 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시여의 의미를 가진 존칭의 혹격 조사야. 고대가요 정읍사를 배운 친구들은 기억날 거야. 달아, 높이곰 도다샤라고 하지 않고 달하, 높이곰 도다샤라고 표기되어 있지. 여기서 쓰인 하가 바로 존칭의 혹격 조사였던 거야. 미르가 알아라. 이 경우 문맥을 보면 부처가 미륵을 부른 거거든. 따라서 여기서는 혹격 조사 하가 아니라 아가 사용되었네. 어렵지 않지? 다음. 이번에는 현대 국어의 대표적인 보조사를 한번 읊어볼까? 시작! 그렇지. 은는도만요. 여기서 은과 는을 꺼내보자. 중세국어 시기에 보조사는 은과 는 말고도 안과 난도 있었어. 이제 감이 오지? 모음 좋아.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 앞음절이 양성이면 안이 결합했고 음성이면 은이 결합했어. 앞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 앞음절이 양성이면 난이 결합했고 음성이면 는이 결합했어. 체언 아달은 끝음절이 양성 모음이면서 자음으로 끝났으니 양성 계열인 안이 결합하여 아달 안이 되었고 연철이 적용돼서 아달안이 되었네. 아달안을 보고 보조사 안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체언 젖은 끝음절이 음성 모음이면서 자음으로 끝났으니 음성 계열인 은이 결합하여 젖은이 되었고 연철이 적용돼서 젖은이 되었네. 젖은을 보고 보조사 은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체언 나는 끝음절이 양성 모음이면서 모음으로 끝났으니 양성 계열인 난이 결합하여 난안이 되었네. 체언 부텨는 끝음절이 음성 모음이면서 모음으로 끝났으니 음성 계열인 는이 결합하여 부텨는이 되었네. 이 경우들은 보조사 난과 는을 직관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지. 다음. 혹시 판정의무문과 설명의무문 기억나니? 문장론 23강에서 다뤘었는데 판정의무문은 청자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무문이야. 이에 반해 설명의무문은 청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무문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인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과 같은 의문사가 따라온다고 했었지. 이 내용을 전제로 깔고 계속 얘기할게. 의문문을 만들려면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되잖아. 중세국어 시기에는 니은가, 녀, 려 등의 아, 어 계열의 어미가 있었고 니은고, 뇨, 료 등의 오 계열의 어미가 있었어. 의문형 어미를 이렇게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 바로 판정 의문문이냐 설명 의문문이냐에 따라 어미가 다르게 쓰였거든.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의 경우에는 아, 어 계열의 어미가 쓰였고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의 경우에는 오 계열의 어미가 쓰였어. 서경은 편안한가 못한가를 보면 의문사가 없어. 즉 yes or no로 대답하면 된다는 거지. 이 경우는 판정의문문이고 따라서 의문형 어미로 니은가가 쓰이고 있는 거야. 젊으며 늙음이 있나녀를 보면 의문사가 없지. 따라서 의문형 어미로 녀가 쓰이고 있네. 이에 반해 이제 어떠한고를 보면 의문사 어떠가 보이네. 즉 어떠한지 설명해 보라는 질문이지. 따라서 이 경우는 설명 의문문이고 의문형 어미로 고가 쓰이고 있는 거야. 무슨 말할 니라나뇨를 보면 의문사 무슨이 보이지. 따라서 의문형 어미로 뇨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미있는 건 이러한 중세국어의 흔적이 아직도 경상도 방언에 남아있다는 거야. 서울에서는 밥 먹었니? 뭐하니? 라고 표현하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밥 먹었나? 뭐하노? 라고 표현하거든. 밥 먹었나의 경우 yes or no로 답변해야 하는 판정의문문이잖아. 그래서 아, 어 계열인 나가 쓰였어. 뭐하노의 경우 의문사 무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설명의문문이야. 그래서 오 계열인 노가 쓰인 거야. 혹시 경상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방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확 와닿지?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의문보조사라는 게 있었어. 현대국어에서는 체언을 의문문 형태로 표현하려면 서술격조사 이다를 결합시킨 후 다를 의문형 종결어미로 교체했잖아. 의문보조사 가와 고는 문장 끝에 놓인 체언에 결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했어. 현대국어에는 없는 개념이지. 판정의문문에서는 아, 어 계열에 속하는 가가 쓰였고 설명의문문에서는 오 계열인 고가 쓰였어. 이 딸이 너희 종가를 보면 문장의 끝에 체언이 놓였네. 보통 문장은 용언으로 끝나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체언으로 끝났어. 따라서 가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로 봐야 하겠고, 즉 의문보조사 가로 보는 거지. 의문사가 없으니 이 문장은 결국 yes or no로 대답하라는 판정의문문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난 어떤 사람고를 보면 문장의 끝에 체언이 놓였네. 따라서 고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로 봐야 하겠고, 즉 의문보조사 고로 보는 거지. 의문사 어떤이 보이니까 결국 이 문장은 설명의문문이 되겠네.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 없는 2인칭 의문형 종결어미라는 게 있었어. 내 신하난다 아니하난다를 보면 일단 2인칭 주어 내가 보이네. 그리고 문장 끝에는 니은다가 쓰였어. 바로 이 경우는 2인칭 의문문이 되는 거야.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내 어때 안다를 보면 2인칭 주어 내가 보이네. 그리고 문장 끝에는 니은다가 쓰였어. 따라서 내가 어찌 안다가 아니라 내가 어찌 아느냐로 해석을 해야겠지. 내 신하난다 아니하난다는 판정의문문이고 내 어때 안다는 의문사 어때가 있으니 설명의문문이네. 그런데 2인칭 의문문에서는 판정의문문이든 설명의문문이든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의문형 종결어미 니은다가 쓰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자, 이제 마지막이야. 꿈을 꿈은 젊음의 특권이다. 형태론에서 이 문장은 우리에게 혼란을 줬었어. 명사 파생 전미사 음과 명사형 전성어미 음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긴 거지.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런 혼란이 없었어.
당시에 명사 파생 전미사로는 암과 음이 쓰였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음이 아니라 옴과 um이 쓰였거든. 이처럼 명파접과 명전어의 형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했던 거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명파접의 경우 결합하는 암말의 끝에 양성 모음이 있으면 암이 결합했고 음성 모음이 있으면 음이 결합했어. 명사형 전성어미의 경우 결합하는 암말의 끝에 양성 모음이 있으면 옴이 결합했고 음성 모음이 있으면 um이 결합했어. 열다의 어근 열을 보자. 바로 음성 모음 여가 보이지. 따라서 여기에 명파접이 결합한다면 음이 결합하겠네. 그래서 여름이 파생되고 연철로 표기하면 여름이 되는 거야. 여름을 보면서 명파접 음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여기에 명전어가 결합한다면 um이 결합하겠네. 그래서 열um이 되고 연철로 표기하면 여름이 되는 거지. 여름을 보면서 명전어 um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자, 국어사 파트는 내용 특성상 짧게 끊어가기가 힘든 부분이야. 강의가 좀 길어지니까 너희들 스스로 조금씩 끊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